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시집과 그림책을 동시에 소개하는 팟캐스트 재미중독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빅도. 저는 이책. 저는 피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빅도님, 피비님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죠. 그렇죠. 네. 저희가 사실 6월 초에 무주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어허, 맞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진짜 처음 봐요. 그래요? 네, 아닌가요? 그렇네요. 아닌가? 아니 맞아요. 처음 봐요. 처음. 처음 봐요. 네, 그 전에 녹음을 했었고 그래서 그 무주 여행 이후엔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근데 우리가 무주 여행을 너무 진하게 다녀와서 그런지 그러니까 되게 금방 봤던 것 같아서 네. 그런 느낌이 안 드네요. 아, 네. 되게 정신없이 보내셨나 보네요. 네. 피비님 잘 지내셨어요? 네, 저 그 무주 여행 갈 때 딱 기말고사 시작 기간이 시작하는 때였는데 아하. 그때 갔다 온 바람에 아주 밀린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책님은 잘 지내셨어요? 네, 저도 피비님이랑 정말 똑같습니다. 사실 원래 계획은 무주 여행 전에 할 걸 다 끝내고 가자였는데 결국 못 끝내고 무주 여행을 갔다 오는 바람에 정말 이 한 2, 3주 동안은 너무 정신없이 보내서 사실 진짜 지난주에 무주 여행을 갔다 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맞아요. 시간이 없어서 개인 시간이 없어서. 맞아. 네. 저희가 또 스파르타로 갔다 왔잖아요. 맞아, 완전 스파르타였죠. 그쵸. 전, 아침 일찍 출발해서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일요일 날 오후에 돌아오는 맞아요. 1박 2일 코스로. 저 그날 그 빅도님한테 갔다 오면은 집에서 뭐 할 거냐 그래서 나 공부할 거야 이랬는데 가자마자 뻗어서 잤어요. 진짜요?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 근데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무주 여행이? 아니 저희 오늘 무주 여행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하필이면 무주에 간 이유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매년 6월 초에 이제 무주에서 무주 산골 영화제라는 걸 하죠. 네네네. 그래서 저희도 그거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청춘을 즐기러 맞아. 저희가 작당 모의를 하고 셋이서 이제 무주 여행을 가자라고 해서 갔다 왔죠. 그쵸. 이제 직접 빅도님께서 운전까지 해주시고 그쵸. 차도 이제 준비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저랑 피비님은 정말 편하게 가지 않았나요? 그냥 얻어 탔죠.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빅도님. 맞아요. 알아요. 네. 부끄럽지만 이제 운전할 수 있는 분이 빅도님밖에 없어서. 저는 그 전날 밤을 샜잖아요. 맞아, 과제 맞아. 미리 하고 간다고. 근데 보조석에 제가 탔어요. 네. 근데 원래 자면 안 되잖아요. 보조석에 타면. 근데 제가 계속 자니까 빅도님이 그냥 편하게 제발 좀 자라고. 제발 자 이랬어요. 그랬죠. 미안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무주에 가서 이제 거기 등나무 운동장도 이제 둘러보고. 그쵸. 근데 생각해보니까 영화를 많이 안 봤네요. 네, 영화를 안 봤죠. 그렇죠. 영화는 그냥 뭐 아주 조금 보고 그리고 밤에는 덕유산으로 넘어가서 이제 야외에서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또 이제 뜻밖의 게스트 우리 저희 재미중독자 1-4화에 나왔던 히트님과 그쵸. 제외했죠. 제외를 했죠. 또 그 히트님과 같이 온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아니라 단어가 있었는데 몰래 온 손님. 몰래 온 손님. 맞아. 히트님이 몰래 온 맞아. 손님이 있다라고 해서 또 재미중독자의 청취자분이셨죠. 아 맞아요. 네. 그래서 또 즐겁게 알코올도 한잔 하고. 맞아요. 알코올도 한잔 하면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저희가 빼먹은 게 있죠. 뭐죠? 저희가 아까 3명이 갔다고 했지만 네. 사실 4명이 갔습니다. 맞아요. 네. 사실 저희 3명만 간 게 아니라 아주 재미있는 재미중독자 애청자 한 분과 같이 갔다 왔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그 주인공이 게스트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게스트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너무 많은 재미에 중독되어 있는 징징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징징이님. 예. 네, 요즘 아주 많은 재미에 중독되어 계신다고 하는데, 네, 어떤 재미들에 중독되어 계신가요? 제가 이제 여기 항상 오면은 이렇게 어떤 재미에 중독되어 있는지를 미리 이제 정하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네. 고민을 해봤는데 이 하나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아. 많이 사로잡혀 있어서 어허, 네. 몇 가지 이제 나열식으로 해도 되겠냐 했을 때 해봐라. 최초지만 해봐라. 네, 나열식으로 하신 분은 없어요. 없었거든요. 예. 그럼 어떤 걸 재미있어 하시는지 제가 나열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말을 드리면 네. 제가 자취를 시작해서 아하, 아. 그쵸. 결국 그 자취 때문에 모든 이게 시작됐는데 자취를 하니까 일단 가구를 사고 싶잖아요. 네, 집을 그쵸. 꾸미고 싶고 그쵸. 그래서 인테리어에 중독됐습니다. 아, 맞아. 인테리어에 중독되셨다. 맞아. 그리고 좋은 식탁을 샀으니까 네네. 이제 또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요리에 중독됐습니다. 맞아. 요리도 아니 저 엄지 손가락이 잘려 있어요. 제가 보자마자 설마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설마가 사람 잡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정말 맛있는 요리를 하다가 네. 이 엄지 손가락을 잘라 버렸는데 네. 제가 밀키트 캔을 따다가 아. 손가락을 잘랐네요. 아, 요리를 하시다가 손까지 다치시는 그 요리도 중독되어 계시고. 마지막으로 네, 이제 좋은 책상도 샀잖아요. 네. 그쵸. 그럼 뭘 해야 되죠? 책상. 공부를 해야죠. 아, 그쵸. 아. 그래서 요즘 세미나에 중독되어 있어요. 아. 이게 세미나에 중독됐다는 건 뭔가요? 지금 세미나를 여러 개 하신다는 건가요? 무려 5개의 세미나를 아. 참여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월화수목금 하나씩만 해도 그쵸. 일주일이 다 가네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재미 중독자도 일종의 세미나다. 아. 비정기 세미나다. 누구 마음대로. 아, 그러시군요. 아, 정말 여러 가지 인테리어, 요리, 세미나에 중독돼 계신 짐승이님이 나오시게 됐는데요. 그러면 재미중독자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닉네임을 징징이로 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뭐 여러분들 징징이 아시죠? 징징이. 그 스펀지밥 네모네모 스펀지밥에 나오는 예,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스폰지밥에 나오는 애는 징징이고 네네. 이제 스펀지 스펀지송에 나오는 애는 깐깐징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깐깐징어를 좀 더 좋아하긴 하는데 둘이 같은 사람 아닌가요? 예, 같죠. 근데 네. 이름이 깐깐징어 징징이 저는 아. 깐깐징어가 좀 더 어울린다 생각하거든요. 오, 그렇군요. 왜냐하면 스펀지밥 보셨어요? 좀 봤죠? 네. 거기 보면은 징징이가 징징대진 않아요. 아, 보통 이제 깐깐할 뿐이지. 오히려 깐깐하지? 징징하진 음. 않다. 근데 제가 징징이로 지은 이유는 네. 제가 요즘 좀 많이 징징대가지고 주변 아. 사람들한테 요즘 안 찡찡대시던데 요즘은? 좀 깐깐한가요 그러면? 아, 요즘은 네, 깐깐징어 알겠습니다. 시즌이신가요? 한때 징징대셨죠. 네. 아, 그래서 자아 성찰을 해본 결과 요즘에는 깐깐징어보다 징징이에 더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징징이로 지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징징이님을 이제 알아보는 차원에서 좀 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징징이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푹 들어보네요. 아니, 저는 약간 좀 근황 같은 거 설명해 주세요. 저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하. 한국 대학원생. 현대 소설 전공. 전공인데 그래서 이제 소설을 많이 읽고 제가 왜 세미나를 5개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네,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왜 징징거리는지도 알겠네요. 그러게요. 요즘에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고돼 보이시네요. 표정이.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소설 전공자인데 네네. 저의 전공과 이 하등 관련 없는 시와 그림 책을 소개하는 팟캐스트에 나와서 네. 상당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소설을 다뤘으면은 뭐- 저희도 부담스러워서 그렇죠. 못 뺐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또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평소 재미 중독자 애청자라고 어허. 징징이님이 그렇게 들었는데 맞으신가요? 아유,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에피소드를 가장 좋아하시는지? 어허. 최근에 이제 들었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저는 아무래도 프린세스 메이커 편이 아니었을까. 죄송한데요. 프린세스 다이어리. 다이어리예요. 프린세스 다이어리. 제가 분명히 방송 전에 프린세스 메이커가 아니라 다이어리라고 짚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상한 제가 그 게임을 일부러 좀 그러시는 좋아해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했어요.
네, 이해됩니다. 네. 네, 그럴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 루틴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자취방에서 이 책상에서 딱 이제 재미 중독자를 틀어놓고 이제 책을 읽는데 아하. 그날도 이제 그걸 틀어놨는데 이 책을 읽어야 되는데 네. 시끄러워가지고 읽었어요. 아니 1시간 반 동안 네. 무슨 MBTI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때 인상적이었던 건 이제 이책님께서 네. 그 방송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이 돼가지고 퀸이었죠, 퀸. 퀸. 우리는 거의 제가요? 일개 프린세스들이고 진짜 퀸이시더라고요. 아니 그 무슨 말씀이세요? 아,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아니 제가 그날 이렇게 그걸 들으면서 네. 사실 목소리가 잘 구분이 안 됐어요. 뭔가 다들 너무 많은 그럴 말을 수도 해서. 있겠네요. 근데 이제 적재적소에 이제 이책님께서 저음으로 황당한 말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직도 많이 기억에 남네요. 그날 방송이. 그러게요. 저는 기억에서 지웠는데 그래도 저희 방송을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죠. 감사합니다. 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희 4명이서 같이 무주 여행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징징이님 시점에서 이번 그 무주 여행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아 무주. 저는 개인적으로 우주 처음 가봤습니다. 네. 애초에 그렇게 멀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그쵸. 항상 여기 근처에서만 사는데. 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느낀 건 네. 2가지였습니다. 2가지. 뭐죠? 첫 번째 무주는 멀다. 맞아. 아, 그리고 2번째 운전은 힘들다. 아니 저기 운전 안 하셨는데 어떻게 힘든 줄 아시죠? 아니 그때 저희가 편도가 몇 시간이 걸렸었죠? 6시간 아니요, 저희가 그쵸 아침 7시에 출발했는데 1시 반 넘어서 도착했죠. 그건 거의 한 6, 7시간이 맞아. 걸렸으니까. 눈치 싸움 실패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음. 6-7시간이면은 통영까지 갈 시간 아닌가요? 그렇죠. 와, 차 안 막히면. 그니까요. 근데 이제 무주를 가는데 6시간이 걸렸으니 오래 걸렸네요. 영화제를 갔다 왔는데 이 영화가 주는 충격보다 저는 그 교통 체증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깨어있는 시간에 대부분의 차에 있었죠. 맞아. 근데 저는 더 놀라웠던 게 그날 그 6-7시간 동안 차에서 있는데 징징이 님이 진짜 1시도 말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말이 정말 많으시다 이렇게 느끼고 사실 오늘 오면서 아 오늘 토크 전쟁이겠는데 이러고 왔어요. 아니 계속 저 그쵸. 피비님이 저한테 쟤 진짜 말 많아. 그래서 쟤 진짜 말 많다. 그래서 내가 쟤 원래 말 많아 이랬어요. 저도 지켜본 결과 피비님이 말 많은 게스트를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왜냐면 완전 좋아요. 본인이 말을 해야 되는데 게스트들이 계속 말하면 아니 그런 본인이 말할 기회가 없어서 아니, 아니,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닌데 네. 오늘 아까도 재미 중독된 거 네네. 나열식으로 하셨잖아요. 듣자마자 아 과하다 과해. 직설적이시네요. 아 직설적입니다. 무섭네요. 아 빗돈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네. 6시간 동안 네. 운전하셨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체력이 네. 좋으신 거죠? 저는 근데 요즘 저의 체력이 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지? 아니 비결 좀 알려주세요. 비결이요? 네. 피비님이 보시기에는 왜 제가 체력이 좋은 것 같으세요? 그 빗도님도 좀 과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다 과한 사람밖에 없어. 네. 그 마르코님이랑 지난 방송에 마르코님이랑 아. 러닝 네네.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충격적인 게 출근 전에 러닝을 하고 온다는 게 아, 그게 아마 체력의 비결이 아닐까. 아 그런가요? 하지만 와 아니야. 저거 어떻게 하지? 나 좀 항상 타고났어. 맞아. 피비님, 당신도 과해. 근데. 아니 저는 그런 거와 거리가 멀답니다. 아니, 러닝. 술을 작작 마시세요. 그렇죠. 아니. 저희가 네. 사실 무주 여행을 생각하면은 저는 한 3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첫 번째가 차. 어, 그 차에 엄청 오래 있었기 때문에. 맞아.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히트님과의 만남. 네, 그게 또 재밌었고 세 번째가 술입니다. 아니 근데 피비님이랑 저는 느꼈지만 네. 이책님과 이 우리 게스트 징징이님은 또 빨리 나가리가 되셔가지고 체력이 둘 다 좀 약해요. 정말 이러면서 아니 이미 제가 들어갈 때가 한 2시인가 3시였어요. 근데 저희가 밖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그 산장 주인님이 불을 다 끄셨어요. 제발 좀 전체- 들어가라. 전체 소등을 해버려서 그쵸. 근데도 한 2시간 더 버텼죠. 맞아요. 거의 아침에 해가 뜨는 걸 보고 주무셨겠네요. 거의 거의 그렇죠.
저는 제가 2시인가 3시에 들어갔는데도 약하다는 말을 듣고서 저는 정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 러닝 하세요. 피비님이랑 같이 할까요? 하실 수 있어요? 저는 4시 반까지 마셨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넷이서 떠드니까 이 녹음실에 마치 여행 가는 차 안 같네요. 네, 징징이님과 함께하는 재미중독자 2-6회 여기까지 오프닝이었고요. 이제 주제 소개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은 빛도, 이책, 그리고 피비가 진행하고 게스트 징징이가 함께하는 재미중독자 시즌2 6화를 듣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소개로 가볼까요? 이책님, 오늘의 주제가 뭐죠? 네, 오늘의 주제는 드라이브 마이 카입니다. 아하. 네, 영화를 좋아하시는 청취자분들이라면 오늘 방송 제목을 보자마자 알아채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는 올해 초 가장 핫한 영화 중 하나였던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2021년작 드라이브 마이 카에서 가져왔습니다. 영화 드라이브 마이 카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동명의 단편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요. 우연히 아내의 외도를 목격하지만 이유를 묻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아내의 죽음을 맞은 중년 배우이자 연출가인 가오쿠가 아내의 죽음 뒤 2년 후에 히로시마 연극제에 초청되어 작품 연출을 하게 되며 운전기사로 미사키를 고용하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다 말이 없고 경계심이 강한 인물이지만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와 상황들로 서로가 과거의 아픔에서 각자 벗어나지 못했음을 서서히 알게 되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이번 무주 여행이 저희 4명이서 차를 끌고 멀리 나간 여행이기도 하고 또 거기서 저희가 함께 본 영화가 우연히도 드라이브 마이 카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주 여행을 갔다 오는 길에 차와 관련된 에피소드 그리고 영화 이야기도 할 겸 오늘의 주제를 드라이브 마이 카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오프닝 때는 이 무주 여행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가는 길에 우리가 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7시간, 편도 7시간 갔다 했잖아요. 그쵸. 그 얘기를 한번 조금 진득하게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처음 가는 길에는 이제 비토님이 운전을 하시고 옆자리에 이제 그 피비님이 맞아. 앉아 계시고 뒷자리에 저와 징징이님이 탔었죠. 맞아. 생각해보면 다 한 명씩 바꿔가면서 결국에는 조수석에 탔네요. 그렇네요. 사실 너네 타고 싶었지. 약간 교대하면서 한 번씩. 맞아요. 맞아. 운전자 입장에서는 누가 제일 훌륭한 조수였나요? 훌륭한 조수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네. 운전할 때는 말을 계속 걸어주는 사람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또 말 많은 우리 징징님께서 그러니까요. 다 이제 이유가 있었던. 네. 맞아요. 이 또 징징님이 저는 이제 좀 더 오래 봤잖아요. 근데 원래 그 말이 많다기보다는 그 말을 많이 해야 될 때를 아시는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래서 왜냐면 굉장히 배려심이 많으시기 배려심이 때문에. 많으시지. 제가 이제 그날 돌아오는 길에 조수석에 탔었는데 근데 저는 굉장히 졸렸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 체력이 안 좋아서 전날에 그냥 1시에 잤음에도 불구하고 극한의 피로감으로 거의 가수면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빗도님과의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제가 그때 제 기억으로 밸런스 게임을 약 2시간 동안 했던 맞아요. 제가 배려심이 많았다고 생각한 이유가 뒤에서 듣고 있는데 약간 본인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이 거의 이제 반수면 상태에서 말하는 듯한 인상을 받아서 그쵸. 근데 저는 또 뒤에서 들으면서 재밌었어요. 그걸 다 엿듣고 계셨나요? 그렇죠. 같이 있는데 뭐. 저 잠깨라고 또 야한 밸런스 게임 또 찾아주셔가지고 그거 들으셨군요. 맞춤으로 하셨군요. 네? 훨씬 엿들으셨죠? 네,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배려를 했던 것 같은 게 조수석에서 다시 뒤로 오셨잖아요. 중간에. 맞아. 휴게소 한 번 들렸을 때. 오자마자 이제 나랑 대화하겠네 했는데 오자마자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냥 잤어요. 아쉬웠나요, 피비님? 아쉬웠죠. 아, 약간 토크를 하고 싶었는데. 나랑 이제 대화하겠구나 했는데 바로 자. 그럼 말을 거시지. 근데 저도 좀 피곤했어요. 근데 저 이제 조수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 네네. 각자 다 되게 매력적인 조수들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달랐나요? 이칭님은 플레이리스트. 기가 막혔어요. 맞아요. 이창님이요? 네. 저요? 네, 이칭님이. 플레이리스트. 제가 있었죠. 네, 기가 막혔는데 왜냐하면 심지어 저랑 피비님이랑 약간 소근대면서 지금 무슨 노래 좀 듣고 싶다. 약간 소근거리면서 말했는데 바로 다음에 그 노래를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진짜 센스 있다. 저도 듣고 싶었어요. 아니 그때 징징님이랑 엄청 열심히 대화 맞아, 얘기하고 중이셨는데 있었는데. 집중 안 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저는 두 가지 다 한 거죠. 그래서 노래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드라이브 할 때 플레이리스트 되게 또 이책님이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고 또 피비님은 제가 그냥 워낙 좋아해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잤는데 저 진짜 열심히 버텼어요. 맞아요. 어떻게든 안 자려고. 고민 상담도 해주시고 그때 그냥 음. 완전 그랬습니다. 메이트 저의.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가서 넷이서 함께 본 이제 유일한 영화가 이제 그 덕유산 야외 공연장에서 봤던 방금 소개했던 드라이브 마이 카라는 영화인데요. 그때 저희가 이제 급하게 또 보러 가면서 돗자리도 가져가고 가서 이제 영화를 봤는데 그때의 기억은 다 어떻게 남아 계신지. 너무 추웠어요. 진짜로. 너무 추웠어. 그렇군요. 제가 그때 패딩 갖고 오니까 다 비웃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피비님이 갑자기 패딩을 꺼내시는 거예요. 여름 한여름인데. 그래서 뭐야 너무 또 과하다 이랬는데 너 참 과하구나 역시 우리 친구 맞구나 했는데 이게 또 후기 같은 거 진짜 꼼꼼하게 찾아보시거든요. 근데 무조건 밤에 무주 추우니까 파카를 가져가라고 했나 봐요. 근데 롱 패딩을 가져가라고 써 있었어요. 현명했어. 진짜 다음에 그러니까요. 갈 때는 저도 이제 겨울로 꺼내가지고 가져가야 했어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히트님을 만나는데 역시 무주 전문가인 히트님은 꽁꽁 싸매고 있었더라고요. 아니 저는 거의 그때 헐 벗고 있었거든요. 너무 추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 광경이 너무 대비돼서 웃겼어요. 맞아. 나중에 히트님한테 옷 빌려 입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참 그런 느낌이었는데 정말 추웠죠. 그래서 영화는 그래서 보셨나요? 그렇게 추웠는데. 그 피비님이랑 저랑 돌아가면서 누워서 잤어요. 근데 저는 한번 영화를 봤었고 피비님은 처음 보시는 건데 잘 주무시더라고요. 우선 너무 추웠고. 맞아. 그쵸. 그리고 제가 원래 추위를 좀 많이 타요. 맞아. 원래 추우면 졸리고 그러다 이제 죽는 거죠. 뭔지 아시죠? 추울 때 자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엄청 추워하다가 막 네. 억지로 막 이렇게 보는데 또 징징이님이 또 설명을 또 엄청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봐야지 하고 보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제가 그 전날 밤을 새가지고 그래서 졸고 싶은데 앞에서 징징이님이 진짜 너무 열심히 봐서 조금 계속 버티다가 결국 잤어요. 징징이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이 영화를 먼저 한번 봤었는데 영화관에서. 네. 전 두 번째 보니까 더 좋아가지고 제가 좀 영화 반대시네요, 피디님이랑. 뒤에서 자는 줄도 몰랐어요. 너무 몰입을 해서. 네. 제가 영화를 보면은 좀 감정이입을 심하게 항상 하는 타입인데 역시 역시 소설 전공. 재미없는 영화를 봐도 감정이입을 하거든요. 오호. 극한 직업 이런 영화에도 감정이입을 내가 치킨집 사장이 된 것 마냥 웃기지도 않은데 일주일 동안 그 왕갈비 통닭 생각만. 근데 이제 드라이브 마이 카도 그때 이제 보면서 뭔가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또 이제 다 보셨다시피 그 장소가 스크린이 엄청 커요. 엄청 크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완전 까만 풀숲 같은데 이제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언덕 같은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또 이제 영화 끝나고 보니까 위에 별도 많고 약간 진짜 완전 이런 곳이 있을까라는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서 봐서 더 이렇게 좀 감정이입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저도 그 너무 좋았어가지고 저는 좀 누워서 잤다고 했잖아요. 네. 누웠을 때 하늘을 보면 여기 그 나무들이 그 스치는 바람 소리도 좋고 또 영화의 그 잔잔한 또 드라이브 마이카가 졸린 이유가 있어요. 되게 느리고 졸리고 되게 길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저는 이렇게 딱
일본어로 딱 들리고 하늘에 반짝이는 별? 아 너무 좋다. 그래서 저는 원래 캠핑 같은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왜 가는 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종의 좋습니다. 영화가 거의 뭐 모닥불 소리 네, 같은 그쵸. 느낌이에요. ASMR 그쵸. 사실 그 분위기를 즐기러 가는 거죠. 너무 로맨틱하고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면 세 분은 그 혹시 다음에도 그런 기회가 생기면은 재방문을 해서 덕유산에서 영화를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 질문 있습니다. 네. 제가 운전하나요? 예. 양심이 있으면은 누군가 한 명은 따지 않을까요? 일단은 저는 네. 근데 다시 갈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징징이님은? 저는 이제 KTX로. 기차로, 근데 기차로. 저도 KTX로 갈게요. 저도요. 왜냐면 이번에 무주 사실 버스가 있었잖아요. 네네. 다 매진돼가지고 진짜 영화제 맞아요. 고픈 모든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그래서 진짜 피치 못하게 제가 제 차로 간 거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그렇게 몰상식해서 맞아. 운전을 이제 독박을 씌운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어쩔 수가 없었고 그래서 진짜 좀 많이 미안했어요. 이게 혼자 이렇게 운전을 하고 아니 미안할 필요 없어요. 왕복을 하셔서 네. 그래서 덕분에 감사하게 잘 갔다 왔습니다. 네,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드라이브 마이카라는 주제로 메인 코너인 책 냄새 킁킁으로 넘어가 볼까요? 책 냄새 킁킁. 네, 비토님 오늘 가져오신 그림책이 뭔가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그림책은 최민지 작가님의 나를 봐입니다. 네. 네, 최민지 작가님의 나를 봐. 그 어떻게 해서 갖고 오시는 거죠? 네. 저를 보세요. 작가 소개 먼저인가? 네, 작가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아마추어 같이 갑자기 저를 보더니 당황하셨군요, 이책님. 네, 우선 최민지 작가님은 94년생의 굉장히 젊은 우리 나이 또래의 작가님이십니다. 네. 또 이제 저희가 젊은 나이에 한국 그림책 작가님은 재미중독자에서 처음 다뤄본 것 같아요. 그렇네요. 작가님께서는 대학을 졸업하시고 나서 그림책의 세계에 눈을 뜨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나도 그림책이 너무 좋으니까 그림책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제 또 작가님께서 서울예대 문창과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창작에 거침이 없으셔. 아하. 하겠다 생각하면 곧바로 이제 하시는 네네. 그런 스타일이신가 봐요. 근데 진짜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림책을 보고 그림책이 좋아서 내가 직접 그림책을 제작해 봐야겠다 하셔서 그 이후에 곧바로 실천에 옮기십니다. 작가님은 2018년에 첫 그림책인 문어 목욕탕을 출간하시고 2019년에는 그림책 코끼리 미용실, 2020년에는 그림책 마법의 방방을 출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에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그림책 나를 봐를 출간하셨습니다. 네. 매년 이렇게 하나씩 그림책 내시네요. 그러게요. 되게 다작을 하시는 분이군요. 맞아요. 앞으로 되게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나를 봐의 줄거리 소개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그림책 나를 봐의 줄거리는 정말 간단한데요. 네. 이 책은 두 단짝인 친구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초록 옷을 입은 주인공이 자신의 단짝인 빨간 옷을 입은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그 친구를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사랑스럽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자신의 단짝은 주인공 나에 비해 조금 무뚝뚝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나는 그 친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짓는 미묘한 미소를 알아차릴 수도 있고 머리칼 뒤에 숨겨진 점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이 단짝 친구의 따뜻한 마음까지 잘 캐치를 해내는데요.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주인공 친구가 이제 힘든 순간이 찾아온 자신의 단짝에게 창문 밖에서 이런 말을 건네는 장면입니다. 나를 봐. 내가 너를 보고 있어. 우리 내일도 보자. 굉장히 단순하고 담백한 말인데 누군가가 사실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내일 너 아무 이유 없지만 그냥 다시 보고 싶다라는 염원을 담은 그런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나요? 네. 줄거리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감동적인 줄거리 소개네요. 몰입하셨나요, 징징님? 나를 봐. 내일 보자.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빗도님은 이번에 최민지 작가님의 나를 봐를 선정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우선 이제 드라이브 마이카가 주제잖아요. 네, 맞아요. 이 드라이브 마이카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네. 이제 중심 서사를 이끌어가는 두 인물인 가후쿠랑 네. 미사키가 각자의 이유로 뭔가 과거에 상처받은 마음을 확인을 하고 또 이제 가후쿠의 올드카 안에서 서로 맞담배를 피우면서 아하. 자동차의 윗 창문으로 손을 내밀고 이제 담배 연기를 내보내는 장면. 이 장면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드라이브 마이카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 장면을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신의 올드카를 되게 아껴요, 가오쿠가. 네. 그래서 미사키한테 차 운전을 맡겼을 때 요구한 게 이 차에서 흡연하지 말 것. 이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오쿠랑 미사키랑 서로 이제 각자의 과거에 대한 아픔을 뭔가 공유를 하고 마음의 문을 연 순간 이제 차 안에서 담배 피우는 거를 가오쿠가 허락을 해준 거잖아요. 한마디로 약간 서로의 공통점을 본 이후에 이게 마음을 열고 가까워진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드라이브 마이카에 제가 좋아하는 장면을 곱씹어 보면서 어떤 책을 가져오면 좋을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그때 딱 이제 최민지 작가님의 나를 봐라는 그림책 내지에 있는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내지가 이제 여기서는 프롤로그처럼 제목이 나오기 전에 한 2페이지 정도로 나오는데 이 그림책의 이 프롤로그에 해당되는 책 내지 부분을 보면 초록 옷을 입은 아이, 여기선 주인공이자 화자인 나이죠. 네. 이 아이가 빨간 옷을 입은 아이와 함께 이제 사람이 많은 거리에서 서로 마주 보면서 걸어오고 있어요. 네. 서로 이제 타인인 채로 이때는. 근데 이 두 아이들은 진짜 다르게 생기기도 했어요. 주인공은 되게 땡글한 눈에 초록색 옷을 입고 있지만 반대편에 건너오는 친구는 이제 초록색에 보색인 빨간색 옷을 입고 되게 뾰족뾰족한 머리를 하고 이제 약간 눈도 날카로운 눈을 하면서 걸어오고 있는데 이 둘 모두 파란색 커버의 책을 들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이제 타인에서 갑자기 이제 엄청난 단짝이 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드라이브 마이카의 담배를 피우는 장면도 그렇고 이 두 친구가 만나는 장면도 그렇고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는 순간이잖아요.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이. 네. 근데 저는 이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는 순간에 대한 쾌감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쾌감을 느끼는 순간이 나를 봐의 등장인물들처럼 파란 책의 공통점처럼 되게 가벼운 공통점일 수도 있고 네. 드라이브 마이카의 가오쿠랑 미사키처럼 되게 무겁고 슬픈 공통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공통점이 통하는 순간에 저는 인연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공통점이라는 이제 특징을 가지고 이 두 콘텐츠를 한번 엮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네. 오. 공통점. 되게 많이 생각하신 게 느껴지네요. 네,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전 사실 처음 읽고서 이게 어떻게 드라이브 마이카랑 연결되는 걸까 정말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빗돈이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뽑을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또 보면은 이 주인공의 단짝 친구가 입고 있는 옷이 네. 아주 새빨간 빨간색인데 네. 이게 좀 드라이브 마이카 영화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차 색깔이랑 좀 맞아. 비슷해서 그렇네요. 좀 생각이 났네요. 그리고 이 단짝 친구분의 이 인상이 미사키랑 약간 느낌 비슷하잖아요. 약간 아. 날카로운데 무표정에. 그쵸. 근데 반면 이 친구는 땡글하고 되게 선한 느낌이 가오쿠 같기도 하네요. 아니 가우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냥 잘생겨서 선해 보인 거 아닌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약간 과몰입하셨네요. 네, 저 좀 과몰입해요. 우리 다 과하잖아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들 그러면 나를 봐 어떻게 읽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 옛날에 저희가 다뤘던 그림책 중에 그 볼프 에를브루흐가 그린 내가 함께 있을게라는 책 다뤘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떠올랐어요. 그때도 그 오리가 죽을 때 죽음이 옆에 있어줘서 그 죽음을 바라봐 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맞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고 되게 내가 그냥 혼자 하면 내가 하는 생각이나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너무 작아 보일 때가 있는데 그걸 누군가 봐주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걸 같이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그 사람에게 위안이 된다는 걸 느꼈고 사실 저희가 그날 밤에 저희 빗도님이랑 저랑
밤에 되게 네. 얘기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그쵸. 그거 생각났어요, 사실. 와 눈물 나. 뭐 하시는 거죠? 뭐지?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김치국 마시고 혹시 그때의 기억으로 저걸 고른 걸까? 근데 방금 듣고 아니네. 아니 이거 보니까 이 빨간색 이거 나갔고 이 땡그랗고 귀여운 사람이 너같네요. 그건 아니라고. 아 캐를 잘못했어? 아니요, 그냥 그 느낌이 아 네네. 그거를 딱 회상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조금 두 분이 서운하실 수도 있는데 네. 서운하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우주 여행했을 때 저는 이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아. 케빈님이랑 밤에 거의 약간 이상한 날에 앨리스에 나오는 네네. 담배 뻑뻑 피는 애벌레 둘이 얘기하는 것처럼 네. 저 진득한 얘기를 했거든요. 담배도 피시고? 아니요, 아닙니다. 네. 대체 무슨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거는 제가 못 봐서 네.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되게 중요한, 되게 소중한 기억이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 이 책님은 어떠셨어요? 이 책? 이 책이요. 저는 역시 되게 재밌었어요. 그림책의 묘미는 이제 이런 주요 서사도 있지만 중간 중간에 있는 그런 숨겨진 코드 같은 거 같은데 저는 이 그림책을 보면서 계속 그 노란 새가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 노란 새가 계속 나오는데 막 처음에 이제 풀숲에서 그런 네잎클로버를 그 친구가 찾을 때도 뭐 나오고, 그리고 그 친구를 길에서 멋지다고 발견할 때도 나오고, 그리고 뭐 동물원에 갔을 때도 노란 새가 있고요. 그리고 교실 장면을 봐도 뒤에 막 노란 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는 칠판에 떠든 사람 최민지가 적혀 있어요. 작가님. 그래서 저는 약간 이 노란 새가 약간 작가님이 숨겨둔 자신의 상징이 아닌가. 자케. 자기를 넣고 싶다는 그 욕망 때문에 이게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작가님에 대한 그게 아닌가. 그런 게 눈에 띄었네요. 근데 진짜 이런 그림책 작가님들 중에 그림 글 둘 다 하시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 게 진짜 실제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요소들을 매 그림책마다 똑같은 거를 넣는 분들이 많으세요, 생각보다. 아하. 네. 그래서 어떤 작가분은 북유럽 작가분이신데 그분은 네네. 파리를 되게 좋아하셔서 파리요. 모든 그림책에 파리가 날아다니는 걸 하나 그리세요. 오. 되게 특이하신 그런 분이 있는데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세계관. 최민지 작가님도 세계관이 있으신 분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저는 사실 이 최민지 작가님을 원래부터 되게 좋아하는 게 제가 옛날에 네. 제가 중독된 것 중에 하나가 세미나 중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설마. 제가 하는 세미나 중에 한 세미나에서 최민지 작가님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해방촌에 있는 독립서점 고요서사에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제목이 들레즈에 대한 것은 아닌이라는 세미나인데 네. 뭐 명목상 질 들레즈라는 프랑스 철학자의 인터뷰를 같이 보는 세미나인데 사실 그렇다고 그 철학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 인터뷰를 물고 삼아서 정말 아무런 얘기나 하는 그런 수다 떠는 세미나거든요. 근데 이 세미나에 한번 게스트로 최민지 작가님이 오신 적이 있었어요. 와우. 그때가 아마 마법의 방방 그거를 네. 출간하시고 오셨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하. 그때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 최민지 작가님을 알게 되고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 이거 재밌다. 이거 약간 내 취향 그림책이다 라고 해서 이 책도 원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또 어떻게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네요. 저는 약간 최민지 작가님 그림책 보면서 좋아했던 게 네. 아까 이책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최민지 작가님 그림책을 보면은 주인공 말고 다른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런 게 엄청 많이 등장해요. 맞아요. 책에. 진짜 이 책의 첫 2페이지만 봐도 등장하는 사람의 수만 거의 한 2-30명이 될 정도로 맞아. 엄청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근데 그게 또 한 번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계속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도 다 특색이 있어가지고 노란 머리의 사람도 있고 뭐 휠체어를 탄 사람도 있고 약간 살이 찐 사람도 있고 결혼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결혼하고 있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사람도 있고 엄청 다양한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또 같이 등장하고 저마다의 이야기가 마치 있는 것처럼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저는 약간 어린 시절에 약간 그림책을 읽으면서 약간 가성비를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가성비요? 왜냐하면 할 게 없는데 네네. 이 그림책 하나를 오랫동안 읽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물이 나오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상상하면서 이 사람은 이름이 뭐고 이 사람은 이름이 뭐고 하면서 붙여주면은 완전 시간이 잘 가가지고 네네. 이렇게 인물이 많이 나오는 그림책을 되게 좋아했는데 최민지 작가님 그림책이 그런 의미로 최고인 것 같습니다. 가성비로 최고다. 가성비로 네. 인물이 너무 많아. 그쵸. 이 인물들을 상상하면 또 재미가 있다. 맞아.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제 최민지 작가님 인터뷰를 읽었는데 네. 이제 북토크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시나 봐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할 때도 있고 좀 어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도 있는데 성인분들은 보통 질문을 할 때 내용에 대해서 물어본대요. 네. 어린 친구들은 이제 내용은 상관없고 여기 네. 있는 그런 아까 전에 말씀 주셨던 노란 새는 뭐예요? 여기 결혼하고 있는 사람 뭐예요? 그런 것들을 질문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어린 친구들이 진짜 그런 걸 발견하는 걸 되게 재밌어 하기 때문에 일부러 더 넣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책을 약간 구성적으로 제가 네. 약간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 책은 좀 특별하게 내지의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 첫 내지를 보면은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다 똑같은 크기로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주인공 두 친구도 똑같은 크기로 그려져 있다가 점점 화면이 확대되면서 이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전개가 쭉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다시 주인공이 이렇게 천천히 작아지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있는 처음이랑 똑같은 장면에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네. 마치 이 그림책을 읽으면 멀리서 이렇게 사람들을 쭉 보다가 이 주인공 두 명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빠져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또 다른 사람한테 클로즈업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아. 또 다른 이야기가 계속 펼쳐질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맞아. 그리고 또 내용적인 걸 좀 보면은 어쨌든 좀 상처가 있는 아이와 이제 친구가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눈동자로 서로를 바라보고 근데 그거를 이제 쭉 이 아까 말씀하신 비토님 말씀하신 그런 구성으로 과감한 구성으로 계속 보다 보니까 전 되게 극적으로 느껴졌어요. 뭔가 지금까지 봤던 그림책들 중에서도 굉장히 극적인 편에 속하는 그래서 보면서 약간 감정의 동요가 있더라고요. 동요되셨어요? 네네. 약간 맞아요. 울컥하는 그 맞아요. 포인트가 있어요. 그 특히 그 밑에서 이제 나를 봐 하면서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을 때 맞아. 그런 게 참 어떻게 또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맞아, 생각이 맞아. 들더라고요. 맞아. 네, 빗도님의 그림책 소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시집 소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책님 오늘 가지고 오신 시집은 어떤 시집인가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시집은 이수명 시인의 도시가스라는 시집입니다. 네, 혹시 이수명 시인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몰라요. 혹시 아시겠죠? 징징이님은 저는 잘 알죠. 잘 아시는군요. 이미 이제 말을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게 진짜 다 보여. 나연 싫어. 저는 소설 전공이기 때문에 네네. 이책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말씀을 아끼신다는 건가요? 진짜. 저는 징징이님만 믿고 왔는데 네. 그럼 이제 낭독 해주실래요? 저도 작가 소개를 해야 되거든요. 빗도님 다들 아마추어 같이 다들. 이거 노리셨나요? 아니, 옆에 지금 징님이 너무 지금 프로처럼 옆에 계셔가지고 네. 이 책님과 빗도인 저가 이제 떨리네요. 네, 지금. 저희 호스트로서 긴장해야겠어요. 네, 긴장해야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도 작가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수명, 시인, 평론가, 번역가. 1994년 작가세계 겨울호에 우리는 이제 충분히 외 4편의 시로 작품 활동을 시작. 시집 새로운 오독이 거리를 메웠다. 외가리는 외가리 놀이를 한다로 시작해 물류창고 그리고 최근작 도시가스까지 총 8편의 시집을 펴냈다. 시집 외에도 연구서, 평론집, 실론집, 번역서 등 다수의 책을 펴냈고 박윤환 문학상, 현대시 문학상, 노장 문학상 등 여러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고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과에서 2007년 김구용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아 현재는 대학에서 문학 수업을 하기도 한다. 네, 여기까지가 이수명 시인님의 이제 작가 소개였는데요. 저는 처음 이수명 시인님의 시를 이제 외가리는 외가리 놀이를 한다라는 시집으로 알게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시를 읽기 시작한 지 별로 안 됐을 때 그 시집을 처음 읽었었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었어요. 어떤 충격인지 궁금하다. 네, 그 시집이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어떤 보통의 시들은 좀 어떤 감정이나 그런 정서에 치중이 돼 있다면은 그 시집을 읽었을 때는 어떤 언어의 운용이나 좀 다른 포인트에서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시에 대한 생각과는 다른 포인트에 집중해 있는, 그리고 그거를 되게 밀어붙인 그런 시집으로 읽혔거든요. 그래서 그 시집을 그 당시에 다 읽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에너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중요하죠. 네, 시에 대해서 이분이 굉장히 진심이시고 생각을 많이 하셨다라는 게 느껴지고 그런 오히려 애정까지도 느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렬한 시집으로 기억에 남아 있는데요. 또 그래서 오늘 가져온 시집은 이수명 시인님의 가장 최근작 2022년 4월에 발간된 완전 최근이네요. 그렇죠, 완전 최근이에요. 도시가스라는 시집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을 시는 비가 내리는데 라는 시입니다. 그럼 낭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비가 내리는데. 이수명. 비가 내리는데 차를 몰고 나간다. 얇은 건물들 사이로 비가 내리는데 건물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고 보니 비가 내리는데 그 건물은 개조되어 있다. 비가 내리는데 어떤 사람은 원룸에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옆에 똑같은 원룸에 있고 어떤 사람은 원룸에서 나와 죽어간다. 비가 내리는데 계속 차를 몰고 갈 거예요? 빗속을 돌아다니는 차들이 슬퍼요. 돌아다니다가 공평하게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슬퍼요. 차를 몰고 싶지 않은데 그 무엇도 이제는 몰고 싶지 않은데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싶지 않은데 비가 내리는데 차를 그만 도중에 버리고 싶은데 문을 조금만 열어두지 않겠니? 빗소리를 들으려고 빗속으로 읽던 책을 던져버린다. 차츰 거리에 차들이 많아진다. 언제부터 나온 차들인지 모른다. 조용히 나란히 움직이는 차들 속으로 끼어든다. 깜빡이를 켜고 빨간 차와 검은 차 사이로 끼어든다.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낭독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삼스럽게 한번 말해봅니다. 새삼스럽게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말 나온 김에 빅돈님은 어떠셨나요, 이 시? 저는 아까 전에 이책님께서 이 이수명 시인님의 그 시집에서 느꼈던 그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특히 되게 목소리를 깔고 이책님이 그 낭독을 해주셔서 그런지 뭔가 그 에너지가 느껴졌거든요.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온 에너지인가요? 그 뭔가 일단은 계속 비가 내리는데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이 좀 많아서 그런 에너지가 느껴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비라는 소재 뭐 되게 약간 슬프다라는 형용사 그런 게 나와서 그런지 뭔가 무겁고 뭔가 그 약간 솜이 물을 먹으면 엄청 무거워지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저는. 조금씩 무거워지는 네. 그런 느낌. 질척하고 무거운 느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피비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 화자가 자기도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질문 같은 것도 하잖아요. 뭐 비가 내리는데 계속 차를 몰고 갈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네. 차를 도중에 버리고 싶다고도 하고 근데도 또 계속 차를 타고 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되게 혼란스러운 상태이구나가 느껴졌고 그 드라이브 마이 카이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주인공도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잘 맞닥뜨리지 못하잖아요.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약간 영화랑도 또 연관지어서 감상해 주셨네요. 네. 네, 그럼 징징이님, 네, 오늘 어떻게 읽으셨나요? 웃으시죠? 네. 저는 이수명 시인님의 시 되게 오랜만에 읽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약간의 TMI지만 네. 저는 이책님께서 저한테 처음 이수명 시인의 시를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외가리는 방금 소개한 외가리는 외가리 놀이를 한다. 예, 그 시집을 꼭 한번 읽어봐라 라고 추천해 주셔서 그때 읽어보고 저도 이게 뭐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종류의 시에 조금 눈을 뜨고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근데 이 시는 어떻게 보면 그때 이후로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작가님께서. 왜냐하면 그 외가리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시가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막 이상한 언어나 뭐 어떤 의성어 같은 게 막 반복되기도 하고 사람이 안 나오고 사물만 나오고 동물만 나오고 그랬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시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 비가 나오지만 이 화자가 계속 보는 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보잖아요. 네. 근데 아까 피비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화자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지를 못하고 자꾸 되게 여기로 갔다 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건물들 사이로 비가 내리는 거를 상상하다가 거기서 청소를 하고 있는 사람을 보다가 갑자기 원룸에서 자고 있는 사람,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 그리고 또 다니는 비가 오는 거리를 다니는 차들 하면서 화자의 시선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어디 고정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끝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불안한 상태로 시가 끝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저도 약간 뭔가 완성되지 않고 되게 혼란스러운 근데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시를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저 그 문학도로서 제가 그냥 여쭤보고 싶은 거 있는데 여기 이제 빗소리를 들으려고 빗속으로 읽던 책을 던져버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책을 던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그것도 빗물에? 길거리에 던져도 되나요? 제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게 책이 젖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래서 저는 책을 소중하게 다루기 때문에 네네. 이제 책을 절대 이제 물에 노출시키지 않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제 책들이 다 젖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아니, 난 이 책을 방에만 놨는데 어떻게 책이 젖었을까? 네. 근데 제가 가습기를 틀어놨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가습기 앞에 있던 책들이 전부 다 젖었어요. 와, 그렇게도 되는군요. 네. 유감이네요. 정말 유감입니다. I'm sorry to hear that. 어떻게 보면 이 시도 좀 이렇게 가습기를 엄청 세게 틀어놓은 것 같은 축축한 느낌을 맞아.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 비가 내리는 데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게 가습기를 틀어놓은 것 같이 축축하죠. 그래서 저도 그래서 왜 이렇게 아까 징징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산만할까 여러 가지 바라보고 근데 또 하나에 집중해서 보지 않아요. 그게 다 굉장히 균등한 그런 관심도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거의 다. 그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시를 골라놓고 새롭게 읽히게 된 게 이건 멀미에 대한 시는 아닐까? 멀미? 그래서 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멀미가 심한 편이거든요. 근데 멀미 안 몰랐죠? 하셨잖아요. 왠지 아세요? 몰라요. 제가 그 노하우를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태생부터 멀미가 심한 사람이어서 어렸을 때는 차에서 토도 많이 하고 차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어요. 큰일 날 뻔했네. 대박. 제가 되게 무례했네요. 제 차 타기 전에 토하며 강제 추방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토 참으셨군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아, 네. 근데 노하우를 네, 말씀해 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차를 탈 때 멀미가 나기 때문에 아예 자거나 아니면 말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도 말을 계속 하다 보면은 올라오진 않더라고요. 말 많이 하셨군요. 네, 그래서 평소보다 말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도 이 시에 대해서 원래는 좀 다른 인상이었는데 이 시를 막상 고르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무슨 얘기를 할까 보니까 또 묘하게 그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좀 이 사람도 멀미가 난 거 아닐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멀미가 났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바라보고 그래서 책을 던진 거 아닐까? 차에서 책 읽으면 안 됩니다. 맞아, 완전 멀미나. 저도 근데 차에서 이제 디지털 기기 같은 거 좀 보거나 텍스트 보면 멀미해서 저도 뭐 안 봐요. 맞아요. 그 저만의 비법이 있는데 네. 그게 멀미가 이 전정 기관과 그 시각으로 보는 것에 그 괴리가 발생했을 때 멀미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무릎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무릎에 엎드려서 눈을 그 시각을 차단해요. 그러면 멀미가 안 납니다. 그래서 책 보거나 이런 거 보면 멀미 나는 거예요. 역시. 그래서 막 창밖 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역시 과학도전? 이런 거는 피비님만 하실 수 맞아. 있는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피비님도 그때 저희 집에 좀 일찍 오셔가지고 네. 저희 집에서 화장실도 한번 가고 되게 방에 앉아서 또 도란도란 얘기했거든요. 네. 그때 멀미약을 또 한 잔 이제 드링킹 하셨어요. 저도 야. 멀미가 심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예요. 근데 조수석에 타면 멀미를 안 해요. 앞이 뚫려 있으니까. 아하. 밖을 계속 봐야 되는군요. 억지로. 맞아요. 저도 조수석에 탔을 때 좀 덜했던 것 같아요. 맞아. 확실히. 그럼 이 시에서 계속 네. 이렇게 산만하게 다양한 광경을 고개를 돌려가면서 보는 화자는 멀미를 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꼭 그렇게 보자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도 읽혔다 그런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시를 가지고 오게 된 이유는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네. 차가 나오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빨간 차도 나오네요. 그렇네요. 빨간 차도 나오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 저는 이제 재미 중독자의 시를 소개할 때 주로 최근에 읽은 시집에서 많이 가져오는 편인데요. 이 시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연히 이 시집을 읽을 때 즈음이 우주 여행을 갔던 때였고 이제 드라이브 마이 카를 보고 와서 다시 이 시집을 펼쳐보니까 이 시가 눈에 띄어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우주 여행에 돌아오는 날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맞아. 뭔가 그런 것까지 겹치면서 맞아. 이제 이 시가 딱이다. 이 시로 얘기해야겠다 아하. 해서 가지고 왔고요. 제가 이제 이 시에서 재밌던 부분은 이제 차를 버리고 싶다고 하잖아요. 네. 마지막에 가서는 더 진절머리가 나서. 근데 이제 결국은 책을 버리잖아요. 이게 이 시에서 가장 이상한 부분 아닌가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되게 네. 경제적인 거죠. 차를 어떻게 버려? 그러니까 딱 온 거죠. 현실적이네요. 현실적으로 자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를 더 하자면은 뭔가 이 화자는 이 지긋지긋한 차를 그만 몰고 싶고 차를 버리고 싶다고 하는데 결국 책을 버려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없고 이제 다음 장면에서 그냥 차와 차 사이를 끼어드는 그런 장면으로 넘어가면서 끝나는데요. 저는 이 지점이 이 시가 뒤집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차를 끌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멀미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러면은 차를 버려야 할까요? 책을 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라면 이제 그 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 차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멀미약을 먹는다거나 피비님처럼 아니면 이제 눈을 감는다거나 그래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 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타협점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겠다. 뭐 그냥 어떻게 어쨌든 멀미적 관점으로 봤습니다. 멀미적 관점 좋네. 네. 갑자기 자신감이 점점 떨어졌어. 우리가 반응이 당연히 차. 근데 저는 되게 네.
근데 그 말은 어떻게 네. 보면 이 화자가 네. 지금 이 세계에 대해서 멀미를 느끼는 이유는 책을 읽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네. 그렇죠. 뭐 차에서 책 읽으면 안 되니까요. 네. 그래서 결국 책을 던져버리고 이 화자는 그 맨 마지막에 보면은 도로에 이제 가고 있는 차 사이로 끼어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심지어 깜빡이를 켜고 끼어들어요. 되게 그러니까 그러네요. 굉장히 준법을 지키면서 어떻게 보면 절망적으로 읽을 수면 있다면 그렇게 읽을 수도 있는 결말이라고 느껴지기도 하네요. 저는 사실 여기 여기서 좀 뒤집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책을 던져버린 게 혹시 빗소리 듣고 싶어서 그런가? 이러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감성적이야. 감성적인가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나 해가지고 혹시 비를 좋아하나? 이래서 앞을 봤는데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되게 어려웠어요 조금. 그렇죠. 저도 이 부분에서. 저도 근데 저도 그냥 어렵습니다. 빗소리 들으려고 던진 줄 알았어요. 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쿨하게. 쿨하게. 책 따위야. 책 따위. 그래서 저는 앞에 그래서 비가 내리는데 계속 차를 몰고 갈 거예요가 네. 지금 비 내리는데 차 몰고 갈 거야? 약간 비가 너무 좋은데 그런 건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물음표가 아니고 느낌표. 몰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결론이 안 난 채로 저도 그냥 끝냈어요. 네, 이책님의 시집 소개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책 냄새 킁킁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네, 오늘은 드라이브 마이 카라는 주제로 게스트 징징이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징징이님 오늘 어떠셨나요? 확실히 이 자리에 앉으니까 계속해서 어떤 재미를 추구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매우 심했는데 그러신가요? 그럴 필요 없어. 왕관을 버텨란가요? 다음엔 조금 더 재밌게. 아니 충분히 재밌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청취자분들은 저희의 무주여행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희처럼 최근에 여행을 갔다 오셨거나 앞으로 여행을 갈 계획이시라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재미 중독자 주제 추천이나 최근 내가 중독된 재미와 관련된 사연도 여전히 받고 있으니 댓글창이나 재미 중독자 인스타그램 DM으로 말머리 사연 표시하고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재미 중독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팟캐스트를 뒤집어 놓을 파격적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 용가리. 끝. 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재미 중독자입니다.